네, 오후 2시를 기점으로 시장의 상승이 더 좀 힘을 잃고 있는 모습이네요. 오늘 장에서 좀 아쉬운 것들이 많은데 코스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대형주가 지수를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 약보합으로 전환이 됐고요. 코스닥은 사실 시총 상위에 있는 2차 전지주들이 오늘 분위기가 좋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 개수가 많다 보니 전반적인 상승폭이 제한된 모습입니다. 두 분의 생각은 어떤지 이건희 부장, 유창희 대표와 함께 정리해 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종목으로는 이수페타시스를 보겠습니다. 마감에 산다에서 지난번에 이건희 부장님 이수페타시스 이야기하면서 갔는데 그 이후로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제가 조정을 노리고 있는데 조정이 안 나옵니다. 내일도 뛸 수 있을지 두 분의 생각 보죠. 오, 내일도 뛸까에 대해서는 X로 일치가 됐는데 이건희 부장님. 네. 아니 굉장히 고심해서 갖고 온 종목이고 수익을 잘 가져다준 효자 종목인데 갑자기 이렇게 냉정하게 X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익을 줬으니까 이제 X를 줘야죠. 이제 너 할 일 다 했다 이거예요? 그렇죠. 일단 저는 제 목표가 시총 1조 정도는 한번 모바시팅으로 갔다 오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네. 오늘 갔다 왔죠. 예, 잘 갔다 왔고요. 일단 지금 자리도 뭐 물론 더 들어가셔서 뭐 추가로 더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일단 엔비디아 훈풍이 계속 이어질 거냐? 물론 이제 계속 이어질 수 있지만 주가는 좀 엔비디아도 좀 많이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스페타시스도 역시 단기간에 좀 급등을 했습니다. 10,000원대부터 지금 거의 50% 이상, 60% 가까이 이제 오늘 고점을 보면 6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이게 뭐 내년에 200억 이상 여기서 찍힌다라고 해도 사실은 뭐 이스페타시스 전체 실적 대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슈몰이는 하고 데뷔를 잘 했다라고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신고가 영역인데 여기서 한번 좀 쉬었다 가야 될 자리이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이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회사는 계속 이제 뭐 일을 잘 하고 있겠죠. 근데 주가라는 게 항상 비싸면 나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싸졌다.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서 조정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좋게 가면 기간 조정으로 옆으로 좀 쭉 늘어지는 형태가 나올 거고 좀 그 과격해지면 네. 좀 여기서 뭐 10% 20% 조정은 충분히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때를 기회로 뭐 제가 또 싸지면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이 토사구팽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원했던 목표치까지 도달했으니 여기서는 수익을 실현하고 그리고 다음에 좀 내려왔을 때 다시 소개해드리겠다라고 이스페타시스 정리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깜짝 놀라게 한 DOU 볼게요. 장 초반에 14%나 급락을 보였습니다. JYP엔터가 자체 플랫폼 구축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추진설이 나오면서 뭐야 그럼 이 DOU의 강점을 잃게 되는 거 아니야? 라며 쭉 빠졌다가 일단 동사 측에서는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JYP의 관계는 아직도 굳건하다라고. 두 분의 생각은 어떤지 의견 주시죠. OX 버블이 꺼질 것 같다 아니다라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까지 DO의 주가가 5거래 연속 하락했어요. 네. 그리고 엔터주들이 이 기간 동안 흐름이 나쁘지 않았어요. 네. 뭔가 이런 기사가 나올 거란 걸 알고 그 전에 이렇게 사람들이 팔았나? 제가 이렇게 원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닌데 괜히 그런 막 불신이 생기더라고요. 뭐 그냥 음모론이고. 죄송해요. 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DOU가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팬들하고 아티스트하고 어떤 관계 이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관계를 이어주면서 매출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얼마나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요 기업들이 자체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혹은 자체적으로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게 모르겠습니다. 뭐 이게 엄청난 인프라라든지 엄청난 플랫폼을 만들어 놨다라면 예를 들어서 네이버라든지 뭐 다음이라든지 이런 기업이 그런 그 플랫폼을 활용해 가지고 사업 서비스를 하는 거라면 아무래도 뭐 다른 엔터사들도 개별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것보다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죠. 근데 글쎄요, 뭐 DOU에 대해서 제가 너무 좀 보수적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할 부분들이 좀 일부 있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상장하고 나서
그 거의 뭐 올해 조금 이제 연초에 SM하고 하이브 인수 그 네. 이슈가 있을 때 좀 올라왔을 뿐이지 계속해서 주가가 조정세를 보여줬던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주가가 좀 비싼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오히려 YG 플러스 같은 모습을 그러니까 YG 플러스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주요 엔터사들이 좀 할 수 있다라면 좀 디어유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좀 과하게 긍정적인 평가를 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냉정한 평가가 좀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버블이 꺼질 것 같다. 반대 의견도 좀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부장님. 예, 일단 디어유 공식 입장을 좀 믿어주자. 뭐, 예, 그리고 JYP 엔터에서 사람을 구하는데 일단 이 사람들 구해가지고 지금 따로 플랫폼 만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지금 깜짝하고 아침에 빠졌다가 물론 이제 아직도 의구심은 있죠. 그 공고 채용 공고를 내렸는데 왜 올린 거지? 예, 그런 의구심은 여전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러니까 오늘 플러스 전환이라든지 뭐 보합까지 올라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그다음에 불안하니까. 디어유의 발표만 있었죠. 그래서 YG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뭐 불안하시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디어유의 2대 주주는 JYP입니다. 본인이 뭐 대주주인 이 회사를 뭐 망치려고 일부러 하지는 않을 거고요. 뭔가 이제 그 다른 뭐 포석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믿어주면 오히려 이제 디어유도 지금 뭐 버블이라는 시스템이 뭐 이 플랫폼이 어떻게 될지 나중에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출발은 잘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보자 이런 의미에서 X를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진칼 볼게요. 대한항공 아시아나병 무산 가능성에 이틀 연속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도 12% 넘게 올랐는데 이 합병 남기류의 두 분이랑 베팅 하시겠습니까? 의견은 아니 나는 베팅하지 않겠다. 유창현 대표님. 네. 왜요? 왜요? 지금 합병이 좀 불확실하다라고 예상은 좀 몇 번 했었죠. 일단 네. 유럽에서 계속 승인이 안 나고 있고 미국에서는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미국 이제 그 운송협회 뭐 이쪽에서 약간의 이제 발목을 좀 잡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좀 더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에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한진칼이 이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항공을 합병을 이제 한다는 전제하에 산업은행에 자금을 지원받았는데 만약에 합병을 못하게 된다라면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좀 불합화음이 좀 발생할 수도 있다. 뭐 그러면서 좀 지분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죠. 글쎄요, 뭐 그것이 주가를 엄청나게 끌어올릴까? 과거에 그 2020년 전에 주가를 올렸던 만큼의 상승을 하기에는 지금은 조금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신칼에 대해서는 베팅하지 않겠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됐어요. 그럼 어떤 종목을 베팅할지 오늘 마감에 산다 종목도 보겠습니다. 두 분이 선택한 오늘장의 키워드는 오토와 클레오파트라라는 키워드를 갖고 오셨어요. 어떤 종목인지 바로 볼까요? 현대무벡스, 휴메딕스를 갖고 왔는데 현대무벡스와 이 오토의 관계성을 듣기 전에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또 이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주가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이건희 부장님이 2주 전에 실리콘2를 편입했고 그때 소개해드린 이후로 주가가 오르지 않아서 다시 재공략하겠다라고 했고 15% 이상의 수익이 났습니다. 요거 이제 수익 냈으니 보내줄까요? 실리콘2 말씀하시는 거죠? 네, 실리콘2요. 예. 더 갖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끝이에요? 아, 오늘 뭐 두 분 힘이 없으신가요? 왜 이렇게 그런가요? 기운이 축축 처지는 것 같죠? 일단 실리콘2 네. 뭐 지금 제가 가장 강점은 중국 매출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좀 부각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차트상으로나 뭐 수급으로 보면 다시 한번 거래가 조금 더 터지면서 올라오는 모습이고 뭐 조정 아닌 조정을 살짝 받으면서 지금 5일선, 11선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시고 지금은 꺾일 때까지는 좀 들고 가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리콘2는 아직 추세 살아있으니까 꺾일 때까지 가져가 보자. 오늘장 소개하는 현대무벡스는 어떤 회사입니까? 예, 현대무벡스는 오토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한마디로 이제 물류 자동화 전문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회사입니다. 한 30년 정도 됐는데
이 물류 자동화 전문 기업이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현대 엘리베이터가 대주주입니다. 뭐 현재 현정을 회장도 갖고 있고 지분을. 그래서 지금 보면 국내 유일하게 전 사업군에 걸쳐서 물류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 가능한 기업. 이게 일부 이제 SI 업체들 여기도 이제 SI 업체에서 시작을 했죠. 현대그룹의 SI 업체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이제 물류 자동화 그다음에 지금 플랫폼 스크린도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이제 매일 일상에 접하는 스크린도어 사업도 우리나라에서 한 60% 정도 점유율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금 물류 자동화가 지금 거의 필수 대세로 가고 있는데 최근에 여러 산업군 특히 뭐 냉동 냉장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타이어 모든 물류 사업 관련돼서 다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또 2차 전지 관련된 물류 사업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주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한 번에 이제 그 업사이드가 한번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지금 플랫폼 스크린도어 사업 같은 경우도 국내는 거의 이제 포화 상태입니다. 이제 새로운 노선이 만들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래서 지금 뭐 나머지 이제 새로운 노선들 뭐 GTX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오면 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해외 공략을 하면서 해외 수주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해외에는 아직 플랫폼 스크린도어가 많이 보급이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 지금 또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현대무벡스 최근에 이제 정확한 날짜를 말씀드리면 4월 19일 날부터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한 이후에 안 빠지고 계속 지금 위아래로 횡보를 하고 있는 중인데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을 뚫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뭐 가격 전략은 1단계 목표는 5,500원이고요. 손절가는 4,100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5,500원, 손절가 4,100원 제시해 드렸고요.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의 종목 휴메덱스 들어보기 전에 또 지난주 이 시간에 마감에 산다 종목의 수익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LX 세미콘을 편입했고 7% 수익이 났고요. 네. 조금 전에 김민수 대표님은 6월 한 달 동안 난 LX 세미콘을 눈여겨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가셨어요. 혹시 이 LX 세미콘이 지금 좀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나요? 뭐 아무래도 반도체 섹터에 관심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팹리스 시장이죠. 팹리스 시장 관련해서 어떤 관심도 거기다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 LX 세미콘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 모멘텀이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팹리스 쪽에 모멘텀이 가져가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이제는 제품이 관련된 그 반도체 관련된 소재가 그 생산에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슈가 되죠. 그래서 그 DDI 관련된 디스플레이 구동칩 관련해서의 어떤 이슈들은 오히려 이제 이미 선반영됐고 앞으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이슈들이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5월달 잘 물량을 소화하고 상승하는 거라서 6월달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LX 세미콘에 대해서 들어봤고 오늘장에 소개해드릴 휴메덱스는 왜 클레오파트라랑 연관이 있죠? 뭐 제가 항상 제일 좋아하는 섹터 중에 하나가 이제 의료 미용 시장이에요. 네. 그 휴메딕스 같은 경우는 고마진 필러 그리고 저만제 그 톡신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냥 뭐 미용 이렇게 쓰기 뭐해서 클레오파트라라 제가 정했었고 올해 주가도 나쁘지 않습니다. 약간 작년 말에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올라왔었고 연초에 약간 조정이 나왔다가 지금 4월부터 상승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올해 본격적인 상승세가 이제 시작되지 않았나 좀 판단을 할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히알루론산을 응용해서 기능성 화장품을 만드는데 거의 이 회사가 독보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매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중국이라든지 브라질, 중남미 지역에 대한 어떤 수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회사의 주가가 중국이 약간의 이제 정치적 발언을 하거나 액션이 나왔을 때 약간 머뭇거리다가 그리고 나서 바로 주가가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주에도 이제 그런 이슈가 있었다가 다시 좀 힘을 내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중국보다는 새로운 성장 모멘텀의 그 매출 성장에 좀 주목해 볼 필요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저만제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매출 증가가 좀 보여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어쨌든 야외 외출이 많은 시기이고 그와 따른 이제 눈 건조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저만제 수요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5월 달에 꽤 많이 올라왔지만 전 6월 달 기대감을 가져가고 단기 목표가는 저는 한 35,000원 이상을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28,500원이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 매수해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용 쪽에서 휴메딕스 봤습니다. 목표 주가 34,000원, 손절가는 28,500원 이야기했고요.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 코스닥은 서로 다른 색으로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여전히 들어오긴 했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좀 물량이 줄어들었어요. 그로 인해 상승폭이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2차 전지 대장주들의 상승에 힘입어서 빨간불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